여러분, 1년 전 제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8천만 원이었습니다. 매일 밤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매달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달도 통장 잔고가 바닥나버렸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이 악순환은 언제 끝나는 걸까? 네, 저도 그랬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그 절망의 순간에서 어떻게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진솔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김민준, 대한민국에서 흔하디 흔한 이름만큼이나 평범한 30대 초반의 남자다. 아니, 평범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릴 적부터 나는 가난이라는 단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 낡은 임대 아파트, 늘어나는 빚, 그리고 희망 없는 부모님의 얼굴. 가난은 내 어깨를 짓눌렀고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대학교 졸업 후 적당한 연봉의 회사에 취직했고 남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다. 하지만 세상은 내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회사는 구조조정으로 나를 내쳤고 모아둔 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다. 아내는 쉴 새 없이 싸웠고 결국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우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가난은 죄다. 당신에게 준비된 불을 누려라. 영상 속 강렬한 외침은 마치 나를 향한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영상은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특히 가난은 죄라는 강렬한 문구는 오랫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영상을 통해 소개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시크릿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등 부와 성공에 대한 책들을 탐독하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난을 당연하게 여기며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했던 내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부터 나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돈을 탐욕의 상징이 아닌 자유와 기회를 가져다주는 도구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3년 안에 순자산 1억 원을 달성하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목표를 기록하고 시각화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마치 콘크리트 벽을 깨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고 심지어 사기꾼 취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영상을 보고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갔다. 나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상품 선정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것이 서툴렀고 빚만 늘어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갔다. 밤낮 없이 일하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한 상품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주문이 폭주했고 나는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쇼핑몰은 빠르게 성장했고 나는 마침내 빚을 청산하고 순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박선영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 그녀는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디자인과 마케팅을 도와주는 프리랜서였다. 선영 씨는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나를 격려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선영 씨는 과거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재기를 꿈꾸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나는 3년 안에 순자산 1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이루었다. 쇼핑몰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고 나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며 더욱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선영 씨에게 프러포즈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결혼 후 우리는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며 더욱 큰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창출했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의 쇼핑몰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과거의 나처럼 가난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강연을 시작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나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한때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은 제 어깨를 짓눌렀고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을 배우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부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믿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가난은 죄입니다. 여러분에게 준비된 부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부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김민준, 벼랑 끝에서 피어난 다이아몬드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벼랑 끝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내면에 잠재된 다이아몬드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실천적인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댓글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지금까지 김민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